안녕하세요. FI 레이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평범한 이민자가 성실한 노동과 절제된 삶을 통해 경제적 자유를 만들어가는 실제 기록입니다. 화려한 성공담이 아닌 작은 선택과 꾸준한 실천이 어떻게 인생을 바꾸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정직함의 대가, 그리고 내 가슴에 튄 불꽃은 아메리칸 드림의 1순위와 현실의 벽이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고등학교 졸업장도 4년제 대학 학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 목표는 오직 하나, 직장인으로 미국에서 최고의 고연봉이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해 정해둔 1순위였습니다. 알라베마에서의 사건을 통해 그 길에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점은 이미 뼈저리게 깨달았고 마음의 각오도 충분히 되어 있었습니다. 2015년 봄, 나는 약속대로 6개월간 머물던 방을 비워주고 메릴랜드 포토맥을 떠나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에 새로운 거처를 구했습니다. 아직은 혼자였기에 침대 하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요리할 수 있는 작은 공간, 침대 하나가 들어가는 방, 그리고 샤워실이 전부인 지하방을 월 $700에 렌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력서를 낸 6곳 중 2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설레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던진 질문은 단 2가지였습니다. 미국에서 고등학교로 나왔는가? EPA 냉매 현장 경험이 있는가? 나에게는 너무나 뼈아픈,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이었습니다. 내 대답은 전혀 없습니다. I have never 였습니다.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라베마 사고 이후 조금씩 모아두었던 돈은 이제 거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생활비, 자격증 학비, 헬스장 재활치료비로 나가는 지출을 감당하려면 무슨 일이든 해야만 했습니다. 누군가 일단 정부의 도움을 받으라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푸드 스탬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젊고 멀쩡한 사람이 푸드 스탬프를 신청한다는 것이 부끄러웠지만 당장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EPA 자격증만 있으면 모든 게 빨리 해결될 것이라 믿었던 기대는 전화 인터뷰의 거절과 함께 무너졌습니다. 자격증만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구나. 조금 더 현실적으로 생각하자. 여기저기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집 근처 타운 카페에서 사람을 구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곧바로 찾아가 인터뷰를 했고 운 좋게도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2015년 여름, 나는 주급 $500를 받기로 하고 그 카페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카페 사장님은 한국인 아주머니였는데 첫인상은 웃음기가 없고 다소 쌀쌀맞아 보였습니다. 나의 일과는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매일 8시간씩 샌드위치 재료를 준비하고 손님들에게 식사를 서빙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오피스 직원들이 몰려와 긴 줄을 섰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그야말로 전쟁터였습니다. 줄을 선 손님들의 눈빛과 마주칠 때면 알 수 없는 위압감이 들기도 했고 가끔 다정한 미소를 건네는 눈빛을 마주할 때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출근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무렵 페어팩스 카운티 주민 서비스 부서에서 오늘 오전 10시 15분에 전화 인터뷰를 하겠다는 이메일이 왔습니다. 직감적으로 푸드 스탬프 신청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매니저 사장님의 딸에게 양해를 구하고 초조하게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벨이 울렸고 나는 급히 복도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담당 직원은 내 정보를 확인한 뒤 푸드 스탬프 카드 사용처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화가 길어지자 갑자기 사장님이 복도로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내게 전화를 빨리 끊고 들어와 일하라며 소리쳤습니다. 나는 이제 곧 끝납니다 라며 다급하게 제스처를 보냈습니다. 담당 직원이 요즘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고 묻길래 나는 무심결에 지금 파트타임으로 카페에서 잠깐 일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주급이 $500라는 내 솔직한 대답에 직원은 잠시 계산을 해보더니 말했습니다. 그 정도 수입이면 푸드 스탬프 프로그램 자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는 길게 통화할 상황도 아니었기에 알겠다고 하고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장님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한 뒤 다시 일에 집중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너무 융통성 없이 솔직하게 답했나? 이제 막 시작해서 월급도 못 받았다고 할 걸 그랬나? 미련이 남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일을 찾았으니 이것보다 좋은 일은 없지. 마음속의 아쉬움을 미련 없이 털어냈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내일 또 어떤 불행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한치의 앞도 볼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나는 가벼운 마음으로 씩씩하게 카페로 출근했습니다. 분주하게 요리 준비를 마치고 퇴근 시간이 다가올 무렵이었습니다. 매니저가 다가와 주급이 든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내일부터는 출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직원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나는 어리둥절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깨달음이 스쳤습니다. 어제 그 인터뷰 통화 때문에 잘린 것임을 알았습니다. 세상이 이렇게까지 냉정하고 빡빡한 곳이었나. 공허함과 함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너무나 정직했던 대가로 푸드 스탬프 프로그램에서도 탈락했고 방금 막 시작한 일자리에서도 잘려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푸드 스탬프를 다시 신청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애초에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이 나와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헛웃음이 났습니다. 나 정말 멍청한 놈인가 봐. 나는 이제 미국에서 5번째 직장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실패는 나를 주저앉히는 대신 더 큰 목적을 위해 제대로 준비해야겠다는 오기를 낳았습니다. 낮에는 우버를 운전하며 생활비를 벌고 밤에는 폴스처치에 있는 성인 고등학교 졸업과정에 등록해 매일 저녁 3시간씩 영어를 공부했습니다. 교실에는 대부분 남미에서 온 이민자들이 가득했습니다. 비록 직장에서는 잘렸지만 무언가를 위해 끊임없이 움직이고 바쁘게 살아간다는 사실 자체가 내게 큰 활기와 행복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가끔씩 그때의 황당했던 기억이 내리를 스치곤 했습니다. 한순간에 2마리 토끼를 다 잃었고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혹독했습니다. 해명할 단 한 번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카운티 직원과의 15분 남짓한 인터뷰, 그리고 카페 사장님의 그 짧은 호통. 그 찰나의 시간들이 내 마음 깊은 곳을 파고들어 내 인생의 새로운 철학을 만들어냈습니다. 지혜와 관용, 그리고 용서. 카페 사장님의 그 냉정했던 행동은 나를 벼랑 끝으로 내던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작고 초라했던 내 가슴 속에 강력한 삶의 불꽃을 튕겨준 마찰석이 되었습니다. 그해 가을, 나는 페어팩스에 있는 한인마켓 생선 코너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시급 $12를 받으며 손님들에게 생선을 손질해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나는 미국 땅에서 난생 처음으로 생선 가공하는 법을 배우며 다시 한번 묵묵히 밑바닥부터 칼을 쥐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융통성 없이 솔직했다는 이유로 손해를 보거나 해명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억울하게 밀려나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번 에피소드를 정리하며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던 시절, 제 가슴에 거센 불을 지폈던 그 씁쓸하고도 강렬했던 하루를 다시금 떠올렸습니다. 세상은 가끔 요령껏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합니다. 저 역시 지나치게 정직했던 대가로 절실했던 일자리와 정부 지원을 단 하루 만에 모두 잃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의 그 미련한 정직함은 오히려 제게 누구의 도움 없이도 내 힘으로 일어서겠다는 단단한 당당함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눈앞의 손해가 내면의 떳떳함을 이길 수는 없다는 것을 그때 배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때때로 참 팍팍하고 냉혹합니다. 변명할 단 1분의 기회조차 주지 않는 매정한 사람을 만나기도 하죠. 하지만 그 불합리함 앞에 좌절하거나 누군가를 원망하며 자신을 갉아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저를 매몰차게 내보냈던 사장 아주머니의 차가운 태도가 저를 벼랑 끝으로 밀어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 안에 잠자고 있던 도끼를 깨우는 마찰석이 되어주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내게 상처 준 세상을 향해 분노하는 대신 그 뼈아픈 경험을 지혜와 관용, 그리고 용서라는 삶의 철학으로 승화시킬 때 우리는 한 뼘 더 단단해집니다. 혹시 지금 예상치 못한 시련을 맞고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고 계신 분이 있나요? 그렇다면 기억해 주세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거칠고 차가운 마찰이 머지않아 여러분의 삶에 가장 강력하고 찬란한 불꽃을 피워낼 준비 과정이라는 것을요. 오늘도 부족한 저의 지난 날을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생선 코너에서 칼을 쥐고 다시 시작된 땀내 나는 또 다른 도전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꿈은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포기할 때 비로소 끝나는 것입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당신의 꿈을 믿으세요. 한 걸음 한 걸음이 중요해요.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에피소드 6에서 만나요. 앤드류였습니다. 여러분도 힘든 시기를 지나 다시 시작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짧은 이야기라도 아래 댓글로 나눠주세요.